골부님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다이어리 미주다의 김인호 기자입니다. 요즘 찬바람이 부쩍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커서 저는 지금 감기에 살짝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증시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갈팡질팡하는 시기인 만큼 멀리 내다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 멀리 내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하루하루 시황의 일희일비하는 게 그렇게 투자할 때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증시 낙폭이 과하다 싶을 때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뚜렷한 반등 이유 없이 오를 때는 오히려 좀 신중하게 경계를 하는 그런 식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날 시황에 좀 덜 흔들리게 되죠. 이번 주는 주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요거 두 개를 다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고요. 또 중국 3분기 GDP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핵심 이벤트죠. 이제부터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17일 월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마감한 후에 저녁 시간에 중국이 2022년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경제 규모 G2라고 불릴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2분기에는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6%, 연간 성장률로는 0.4%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금융업체 윈드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3분기에는 연간 성장률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분기 연간 성장률인 0.4%보다는 높지만 8월 전망치인 4.8%보다는 살짝 하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당국은 2분기 성장률에 한번 충격을 받은 후에 올해 성장 목표치를 5.5%로 정해두고 인민은행 돈풀기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어요. 중국은 워낙 부동산발 경기 침체 압박이 큰 데다가 가뭄과 폭염이 그냥 반복되면서 전력난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여파도 받았고,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 혹은 부분 봉쇄 여파로 수출이 좀 둔화된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장기 집권에 따른 정책 리스크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16일부터 중국 공산당 20번째 전국 대표대회 전당대회가 열리면 아마도 이제 시주석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 3분기 GDP는 시주석 연임이 결정되는 시기에 나오는 성장률 지표인 만큼 더더욱이 약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 통계 지표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투자 심리가 중국 경제 둔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률이 전문가 예상치에 맞아 떨어질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8일 화요일로 넘어와 볼게요. 이날은 미국 9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날은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더 눈길을 끕니다. 화요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존슨앤존슨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존슨앤존슨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무디스 기준 신용등급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 AAA와 같습니다. 그때 첫 번째 A는 대문자죠. 네. S&P 500 상장 기업 중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3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존슨앤존슨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신용등급이 2단계 높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신용등급이 높은 3대 기업 중에서도 경기 방어주로 꼽히기 때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S&P 500 지수보다 주가 낙폭이 적습니다. 13일 마감 시세를 기준으로 연중 수익률이 마이너스 4% 정도인데 이 정도면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4%인 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한 편이죠. 개장 전에 발표될 존슨앤존슨 분기 실적뿐 아니라 매출 목표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 증시 폐장 후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강자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주가가 거의 60% 정도 폭락을 했는데요. 최근 무광고 정책을 포기하면서 다시 투자 기대감을 모으기는 했습니다. 다만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이고 OTT 시장 경쟁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폐장 후에 실적 발표 때 매출 목표치가 어떻게 나올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19일 수요일 개장 전에는 유로존 고알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 30년 모기지론 금리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나오는데요. 그간 이제 미주다 시즌1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베이지북은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정책 결정 때 참고하는 경제 보고서입니다. 12곳 연방준비은행들이 지역 경제를 분석한 것을 종합한 참고서 같은 건데 표지가 베이지색이다 보니까 베이지북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직전에 발표된 7월 베이지북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다소 부정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점점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7월 보고서 때보다 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수요일에는 증시 마감 후에 테슬라와 램 리서치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테슬라는 워낙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유명한데 월가 목표 주가 상향, 하향 작업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미국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죠.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기술 수출 통제를 시작하면서 램 리서치도 이 영향을 받게 된 만큼 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할 매출 목표치나 시장 전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일 목요일에는 미국 9월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OMC 회의 기자회견 때 대놓고 주택 매매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한 만큼 주택 거래 분위기가 전달보다 더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날에도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전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미국 대형 통신사 AT&T가 실적을 발표하고 폐장 후에는 SNS 업체인 스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21일 금요일에는 뉴욕 증시 개장 전 버라이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버라이존과 AT&T 그리고 T-모바일은 미국 대형 3대 이동통신사로 꼽히죠. 통신산업은 방어주로도 꼽히는데 사실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눈여겨볼 만한데 증시 개장 시간에 딱 맞춰서 석유 유전 개발사 슐럼버거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주 주간 미주다에서 또 만나요.